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024 갤럭시 언팩 이후에 Z 폴드 6를 바로 받아서 사용한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2019년부터 폴드를 쭉 메인폰으로 사용해온 폴드 덕후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체감하기 힘든 변화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폴드를 처음 접하는 경우와 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6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 포인트 두 가지는 무게의 감소와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 비율 변화입니다. 갤럭시 Z 폴드2가 282g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Z 폴드3 271g, Z 폴드4 263g, Z 폴드5 253g, 그리고 Z 폴드6가 239g으로 꾸준하게 감소했고 이번에는 약간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매년 8에서 11g에 감소하다가 14g에 감소했으니까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많냐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 느끼는 무게감은 수치의 변화보다 더 크게 체감될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Z 폴드5에 사용한 케이스를 Z 폴드6에도 사용하면서 케이스 무게가 차이를 체감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Z 폴드5를 사용하던 경우가 아니라 Z 폴드4나 더 이전 세대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Z 폴드6를 들었을 때는 와, 이거 정말 가벼워졌는데라는 탄성이 나올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로 폴드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Z 폴드6를 처음 들었을 때 무게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제법 묵직한데 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239g이라는 무게가 7.6인치 대화면을 생각하면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닌데 절대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저는 Z 폴드5를 사용하면서 23.1대구 커버 디스플레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Z 폴드6의 22대구 커버 디스플레이는 이전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가로 길이가 Z 폴드5 5.7mm에서 Z 폴드6 5.95mm로 늘어나서 타이핑 시 조금 편해졌고 화면 비율이 주는 이질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펼쳐서 사용하기 위한 스마트폰이지만 때로는 간단한 작업은 접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많이 효율적입니다. Z 폴드6에 와서 그럭저럭 쓸만한 커버 디스플레이가 되었어요. 여기서도 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의 관점으로 보면 Z 플립6와 동일한 22대구 화면비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화면 가로 길이가 Z 플립6의 6.4mm보다 짧은 5.9mm이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폴드 사용자가 과거의 폴드 사용자가 커버 화면에 불만을 가졌던 것만큼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줄어든 무게와 가로가 길어진 커버 디스플레이 변화는 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해서 Z 폴드6의 장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Z 폴드6로 폴드에 입문했다면 239g이라는 무게나 22대구 화면비의 5.9mm 가로 길이를 가진 커버 디스플레이는 여러가지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갤럭시 Z 폴드6는 스냅드래곤 8 젠3 AP를 탑재했고 베이퍼 챔버가 Z 폴드5 대비 1.6배 커졌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직접 보면 눈에 띄게 커진 Z 폴드6의 베이퍼 챔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충분히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런 높은 점수가 실제 사용 성능은 아니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어서 보면 성능 안정성은 Z 폴드5가 더 좋고 절대적인 실사용 성능을 의미하는 최저점은 Z 폴드6가 더 높습니다. Z 폴드5가 출시 초기보다는 성능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인데 Z 폴드6 역시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화 패치가 쭉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보다는 성능 안정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겁니다. 다음은 원신을 이용한 게임 성능 체크입니다. 단말 기반 최저가에 따라서 게임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원신은 그래픽 최고 설정으로 30분 이상 플레이 시 Z 폴드5가 1284 곱하기 1069 해상도로 60fps를 그럭저럭 유지하는데 Z 폴드6는 1920 곱하기 1650 해상도로 40fps 내외를 유지합니다. Z 폴드6가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면서 프레임은 다소 떨어지는데 앞으로 최적화가 조금 더 진행되면 유지되는 프레임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겁니다. 저는 게임 캐릭터나 풍경을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서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Z 폴드6가 마음에 드는데 프레임은 아쉽습니다. 물론 Z 폴드6가 Z 폴드5와 동일한 해상도를 지원할 때 게임 성능은 Z 폴드6가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이어서 퍼포먼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열을 확인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이전과 게임 원신 플레이 시 전후면 발열을 하나의 표로 보면 모든 경우에서 Z 폴드6가 Z 폴드5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6배 넓어진 베이퍼 챔버가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6는 Z 폴드5와 비교해서 외형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에서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후면 카메라 주변에 볼드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 취향인데 저는 Z 폴드6의 각진 디자인은 제법 마음에 드는데 카메라 주변의 볼드 디자인은 별로입니다.
4개의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바뀌면서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 모양도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가량 사용을 해보니까 Z 폴드 5의 둥근 형태보다 Z 폴드 6의 각진 화면이 몰입도 면에서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다. 갤럭시 Z 폴드 6를 사용하면서 머리로는 바뀐 것을 알고 있어도 실사용간의 변화에 대한 체감이 잘 안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얇아진 두께입니다. 접었을 때 13.4mm에서 11.1mm로, 펼쳤을 때 6.1mm에서 5.6mm로 제법 표신하게 얇아졌고, 두 스마트폰을 함께 놓고 보면 분명히 차이가 표시납니다. 그런데 가벼워진 무게가 체감되는 것만큼 얇아진 두께가 휴대나 사용간에 확 좋아진 부분이 와닿는 게 없습니다. 비교군 없이 Z 폴드 6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얇아졌다고 하더라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내부 힌지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눈에 보이는 주름을 개선했고 방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폴드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주름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적응한 상태라서 실사용간에 개선된 주름이 주는 사용자 경험의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주름이 개선된 점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쳐다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Z 폴드 5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Z 폴드 6가 첫 폴드인 분들은 이전 폴드를 사용할 때보다는 시각과 촉각 모두 주름에 빠르게 적응해서 거의 바로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48 방수 방진 등급에서 방진 등급은 당장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지만 스마트폰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폴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펼쳤을 때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Z 폴드 6의 7.6인치 대화면으로 꼭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넓은 쾌적함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대화면의 매력에 한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이제는 무게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대화면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비율이 영상 시청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서 넷터박스가 좀 생기지만 영상 시청 시에도 좋고 웹서핑을 하다가 SNS를 즐기는 등 어떤 사용 목적이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게이밍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5 스마트폰에 게임하기 더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Z 폴드 6의 시원한 화면을 보면서 양손을 잡고 게임을 즐기는 게 만족감이 더 높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하면 아무리 발열 관리가 잘 되는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Z 폴드 6는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부분이 게임 시 잡고 있는 양손과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게임에서 터치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Z 폴드 6를 쥐고 있는 뒤쪽도 보면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손이 닿아서 불편함을 주는 일이 딱히 생기지 않습니다. 화제를 전환해서 Z 폴드 6를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새로 나오는 폴드로 기변을 하면서 항상 아쉬움을 느꼈었고 Z 폴드 6에서도 느끼는 아쉬움은 카메라입니다. 200만이 넘어가는 초프리미엄 스마트폰인데 카메라 세팅이 최고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금의 Z 폴드 6의 카메라가 사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S 시리즈 울트라 모델보다는 살짝 아래인 것이 아쉬운 거죠. 카메라 구성에서 S24 울트라처럼 마운트 렌즈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탑재되어 있는 광각 초광각 3배줌 렌즈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물론 S24 울트라와 사진 촬영 정도를 비교하면 비슷한 성능을 내기도 하는데 영상 촬영이나 야간 촬영, 야간의 AF의 속도 변화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고로 세팅되어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200만이 넘어가는 스마트폰이니까 최고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화질이 구려서 한두 번 써보면 안 쓰게 되는데 성능 향상이 시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Z 폴드 6로 촬영한 프랑스 파리 사진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없다면 10초 빨리 감기를 3번 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Z 폴드 6를 사용하면서 계속 손이 가는 기능 하나와 사용 빈도는 낮지만 한번 사용할 때 많이 유용했었던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는 갤러리에서 사용하는 AI 기능인 스케치 변환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 위에 원하는 형상을 추가해서 새로운 사진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처음 이 기능을 봤을 때 재미로 두세 번 써보다가 안 쓸 줄 알았는데
꽤나 흥미롭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간 지폴6를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뭔가 추가할 게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스케치 변환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다음 유용했던 기능인 후자는 실시간 통역의 듣기 모드입니다. 갤럭시 파리 올림픽 참석을 위해 파리에 갔을 때 영어로 진행된 행사에 참석했는데 지폴드6로 실시간 통역의 듣기 모드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꽤나 좋았습니다. 번역이 탄성이 나올 만큼 완벽하지는 않아서 오역도 다소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스피커 등을 짧게 정리합니다. 디스플레이는 7.6인치 메인과 6.3인치 커버 모두 충분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폴드6를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분은 없을 겁니다. 4400mAh 용량을 탑재한 배터리는 사용 시간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는 않고 45W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쉽지만 25W도 충전 속도는 무난합니다.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스피커는 소리의 밸런스, 선명도, 공간감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고 저음이 다른 음역대에 비해서는 살짝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스피커는 와 좋다라고 만족할 겁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 UWB, 폴드 전용 S펜을 지원하고 측면 전원 버튼에 포함된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색상 선택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기본 색상 3가지와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 전용 색상인 크래프티드 블랙과 화이트를 차례대로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기본 색상인 실버 섀도우, 핑크, 네이비를 보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색상은 패턴이 들어간 크래프티드 블랙, 마지막으로 크림 느낌이 나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폴드 6년차 덕후가 갤럭시 Z 폴드6를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느낀 점에 약간의 분석을 더해서 우리 꿀청자들과 공유했습니다. Z 폴드6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단순한 궁금증으로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의 시간이 유익함으로 가득 찼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